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 3년 차를 앞두고 비슷한 특화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도시와 연합기술교류회를 발족했습니다. 각 특구가 개발한 전기차 부품 소재와 미래형 전지,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군산. 당시 군산과 함께 강소특구로 지정된 울산 울주, 충남 천안 아산과 연합기술교류회가 군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군산대와 각 특구의 산하경관 핵심 관계자와 기업 등 100여 명이 1일 새만금 지스코에서 연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교류회는 공공기술의 특구 간 기업 기술 이전에 서로 협력하고 특화 분야 기술 개발 공유, 전문가 협력 등을 통해 전기차 동반 성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14개 강소특구 가운데 전기차와 관련된 특구는 3곳. 군산은 전기차 부품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울산, 울주는 미래형 전지를, 충남, 천안, 아산은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세 지역에서 미래차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같이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강소특구 사업이 이제 한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특화 분야별로 그리고 14개 강소특구가 연계돼가지고 좀 시너지를 내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모티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 3개 지역 강소특구가 연합기술교류회가 발족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 109와 군산대를 중심으로 2.7제곱킬로미터가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직접화 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조기 조성을 위해서 군산 지역 70여 개 기업과 7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 사업화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대학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16개 혁신기관이 참여해서 기술 교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인 군산대와 6개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은 기업에 이전하고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정부가 제시한 목표량의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대기업의 폐쇄로 흔들리던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2가지 축이 무너지면서 기업인들께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소특구 특화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족한 연합기술교류회. 군산의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의 할리우드 수준의 블록버스터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OCT E&M이 회계법인 삼정 KPMG와 개발사업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정 KPMG는 새만금 스튜디오 세부 설계와 추진 방향 등 전체 개발 사업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6만 평을 확보해 아시아 최대 복합 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국내의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새만금이 최적의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테슬라 회장인 앨런 머스크와 화상통화에서 테슬라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국내 건립을 요청했고 테슬라 회장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생산 목표를 연간 2천만 대로 세운 만큼 제2의 전기차 생산 기지로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교육 분야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시는 진학교육 정책으로 학습 지원 플랫폼, 공부의 명수 구축과 중고등학생 진로 탐색 멘토링 캠프, 청소년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평생교육정책으로 기초학력 지원, 상상도서관 건립,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연령대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 문화페이 지급,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산학융합원의 산학협력지구가 조성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4개 대학과 60여 개 기업 부설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458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했는데요. 전북 산학융합원은 앞으로 지역 주력 사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 정화 탐사선을 개발하는 기술 발표가 한창입니다. 이어 심사위원들이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군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10주년을 맞아 전북 산학융합원이 마련한 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정보통신융합과 라이프케어, 에너지 신산업 등 7개 분야에 대학과 기업 6개 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팀원들과 많이 고민도 하고 연습도 한 끝에 어떻게 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많이 뜻깊은 경험이었고, 산학융합원은 30일 10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는 산학협력기업 5개사와 대학 3곳이 제작한 시제품이 전시됐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그동안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과 협력해 기술 혁신을 이뤄냈고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꼭 채용하고 싶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 첨보BLS 등 지역 내 35개 기업들의 일자리 박람회가 열려 청년들의 구인 구직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 동안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4개 대학의 673명의 학생과 60여 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458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10년에는 자동차, 조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년이 어떤 이제 다듬는 10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이제 성장하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학융합원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산학융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기업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이 새로운 산업구조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우리 군산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잘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기업과 대학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낸 전북 산학융합원. 앞으로 지역 핵심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 등에 맞춰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철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가철도계획과 연계해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기본계획 반영, 역세권 개발 방향 등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 개통은 오는 2028년 서해선 장항선 연결로 군산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10분대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대하역 확장과 옥산면 일대의 남군산역 신설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대하역 확장과 남군산역 신설을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대하역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라 4개 철도 노선과 맞물려 환승 거점역 역할이 예상되고 남군산역은 새만금 이용자를 위한 도심권 근교 역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의료급여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시설 이용을 줄여 의료재정을 절감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군산시 의료급여 관리자가 수급자 5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의료기관 이용 조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관 부담 진료비를 작년 6억 4,700만 원에서 올해 4억 5,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수도 지난해 1,171곳에서 948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에 야간 조명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흥 도시숲 1단계 사업으로 달 조명 등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이 끝남에 따라 2단계 사업도 공모에 선정돼 도시숲 공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강 하구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월명산 자락.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 가장자리에 한겨울에도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하늘의 달이 땅 위로 내려와 어둠을 밝히고 군산의 상징인 수시탑도 산중턱을 밝히는 조명이 됐습니다. 말랭이 마을과 월명산을 이어주는 신흥 도시숲 공원에 설치된 야간 조명 덕분입니다. 화려함을 뽐내는 야간 조명은 해가 지는 시각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신흥 도시숲 공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밤에도 안전하고 안락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신흥 도시숲 공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삶의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랭이 마을 등 신흥동 일대가 관광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단계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2단계 공모에도 선정돼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시는 말랭이 마을 인근 5m 높이의 대형 옹벽에 벽화와 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봄에는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이 체험형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었다면 2단계는 친근하면서도 예술을 담은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단계 사업이 체험형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었다면 2단계 사업은 대규모 옹벽에 벽화와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1월쯤 착공하여 봄에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상의 활력이 되고 있는 도시숲. 밤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디오션시티 학교용지에 중학교 이전 신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4개 학교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동북부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중학교 이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6일까지 군산중과 남중, 월명중, 산복중 등 4개 학교를 이전 후보군으로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이전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군산시 가족 소개 사진 공모전에 총 130점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투표와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 등 총 1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군산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수상작들은 시청 1층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와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어린이와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장김치 담그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등 45곳 1,670여 명의 아동들에게 군산의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가공품으로 구성된 김장 체험 키트가 제공돼 진행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은평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은평구 소재 143개 공공급식시설에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조촌동의 경암교회 봉사단원 80여 명이
김장김치 10kg 2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조촌동은 기탁받은 김치를 동절기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 가구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따뜻한 동행, 행복한 밥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까지 관내 홀몸 어르신 61명을 정성껏 모시고 소형 반려식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